처음으로 의무실장으로부터 네, 주사자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끌어내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자랑스러운 일이라 스튜디오에 직접 이 바쁜 와중에 나오셨는데. 일단 근데 사실 뭐 스타, 뭐 자랑스럽다, 박수 받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실체 진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보여드리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공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나마 어떤 실체적 진실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저희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는 게 박수 받을 일도 아니고 뭐 즐거울 일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고 저는 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모드까지 점수를 2배로 얻고 계신데. 자, 일단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청문회 장에서 오고 갔던 대화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사장, 제1기획이 동계 스포츠센터에 16억을 지원할 때 조금 전에 진술했듯이 김종 차관을 만날 때 제1기획의 사장들과 만났다. 그래서 김종 차관의 제안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16억을 후원했다. 이게 답변의 요지 맞습니까? 김종 전 차관을 만날 때 제1기획 사장 다른 사장분과 같이 만났고. 잠깐만요. 네. 그룹 차원의 간부입니까? 아니 지금 저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제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김재열 사장 위증했습니다. 배곡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 예, 이게 청와대로 반입된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배곡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가 대통령께만 시술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외에 예. 청와대 직원 중에 이런 주사를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대통령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 이 세 가지 주사가 나와진 건 맞죠?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방되었습니다. 이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짧게 정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는데 이선 의무실장이 사실은 다른 사람도 썼다 대통령 이외에도 라는 태도를 일관하다가 결국은 대통령 사실자가 대통령에게만 처방한 거를 처음으로 인정해서. 아니 그게 네. 요거 이제 이렇게 영상이 없으니까 네. 이야기 힘드실 텐데 이 의무실장이 대통령께 네. 이런 배곡 주사, 감초 주사, 태반 주사를 놓지 않았다라고 일관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계속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나 배곡 주사를 대통령 외에 직원들한테 줬다는 얘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청와대 복지는 그렇게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걸 몰아붙이니까 대통령께 피부 미용이 아닌 네. 용도로는 시술한 적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진술이 나왔거든요. 처음으로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태반 배곡뿐만 아니고 다른 처방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대통령이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뢰성이 깨졌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그 의무실에 관련된 그 신뢰가 깨어졌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실은 뭐 안티에이징이나 피부 쪽에 그 주사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배곡 주사나 뭐 감초 주사가. 그런데 그것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방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대통령에서 맞는 주사를 일반 하위 공무원이나 비서들이 맞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보안 손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보안 손님 얘기도 그런 제가 두 번째 부분 대통령께서 이 주사를 처방받았다는 거는 드러났고 그럼 그 외에 극소수의 인물이 이 주사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만 맞았다고 하면 부담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외에 몇 사람 있다고 말하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다른 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청와대에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의무 기록을 좀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요청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개인적인 의무 처방에 대해서 이게 비밀이면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 이아무개는 무슨 수석실 이렇게라도 다른 맞은 사람. 그렇죠. 네. 다른 맞은 사람을 처방을 보여달라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기다려보죠. 네.
저희가 약간 부족하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방금 하셨고요. 아니, 예리했어요, 근데. 이 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면 그 의원 개개인들의 실력이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증인들을 제대로 정확한 포인트로 몰아가는가. 눈에 자꾸 띄셨어요. 저희가. 아니 근데 자꾸만 네. 제가 이제 몰아붙이니까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김어준 앵커하고 제가 지금 대화를 나오는 있지만 막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몰아붙여도 돼요? 네.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좀 끝까지 집요하게 몰아붙인 거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다 드러나는 거. 아니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거를.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다 드러났어요 정황이. 근데 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아무리 정황을 들이대고 아무리 포위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 대통령께서 피로 회복 위해서 조금 이렇게 피부를 탄력을 주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태반 주사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증폭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에 의혹을 낳는 오히려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도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자료를 주고 사실 청와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출입기록 이거 내놓으면서까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시설 또 의료시설 또 어떤 그 처방전 이런 것들도 다 내놓으면서 우리 대통령 이런 거 먹지 않고 이런 거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기밀이라 그래서 안 주니까 의혹만 증폭될 뿐인데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이번만큼은 한번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 좀 시원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자 해서 조그만 어떤 그 공간이 보이면 제가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자들 혹은 뭐 또 나이 지긋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몰아붙인다도 있지만 야 이것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느냐 하고 거꾸로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몰아붙여서 진실을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해서 항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도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문자도 항의도 문자도 받으시죠? 많이 받고 많이 받아요? 네. 또 무조건적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보수 세력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저항이라든지 대다수의 분노 이런 것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정농단 과정에 대통령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실제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행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행이 없고 반성하고 속죄하는 길은 진실이거든요. 진실이 나오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이것이 은폐되고 묻혔을 경우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정말 이번을 통해서 이런 일만큼은 정말 사인에게 정말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신성한 권력을 이렇게 사인에게 줘버리고 그 사인은 그 실세들하고 어울려서 치부하고 농단하고 또 그 딸에게 전대미문의 특혜를 주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학들이 들썩대는 이런 나라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재현 의원님을 눈앞에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건 꼭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한 게 지금 이 짧은 1분 동안 눈을 감고 격정적으로 손짓을 하며 저 혼자 있는데 맞은편에 이분은 꼭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 맞다.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표정 왜 그러세요? 손짓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이분 꼭 정치하실 분인 것 같고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직전에 표창원 의원과 사대 대전이 한번 있었습니까? 사대 대전. 맞아요. 그때는 또 정반대로 공격 좀 많이 받으셨죠. 저희가 잠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컷을 하나 준비했어요. 예의가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예의를 공개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장면 이러면 안 돼. 빨리.
장모님. 자. 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들고 가시지. 왜 나가시오?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들고 가시지, 들고. 자, 여기 직전까지는 장재현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장재현 의원님 국조 보고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다가 이 커트가 나갔네요, 이제. 정말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데 그날 제가 조금 격앙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조금 고성이 되고 또 정말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때 왜 이렇게 격앙된 감정이었냐면 표창원 의원의 그런 행동이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제가 네. 저의 정치적 소신이나 양심이 표창원 의원의 잣대로 표창원의 분류로 그렇게 재단되어지고 보여져야 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최순실 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언론에 제 이름을 대고 공개적으로 탄핵 부분을 선명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표창원 의원한테 가서 의원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페이스북에서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표창원 의원의 페이스북이 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대고 제 정치적 소신과 양심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 잣대로 그게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잣대로 왜 동료 의원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한 표를 가지고 있는 동료 의원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고 분류를 하냐고요. 그 부분에서 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격하게 나온 거는 정말 국민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지만 표창원 의원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표창원 의원한테 요 빌미로 또 인터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자, 그건 그렇게 일단락을 하고 방금 이제 탄핵 얘기하셔가지고 이 걱정이 많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비박계도 한번 흔들렸다가 네. 다시 전열을 정비했고 네네. 그리고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최근에 전국은 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물론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뭐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70%가 넘거든요. 80% 넘는데. 이게 압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탄핵이 꼭 가결돼야 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비박계뿐만 아니고 이게 새누리당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탄핵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럼요.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겁니다. 국민적 저항이나 분노가 이제 국회를 덮칠 거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이 청와대와 국회인데 청와대는 이미 마비된 상태고 국회까지 마비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는 하나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대통령 3차 담화가 나왔을 때 4월 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합의를 해봐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 당시만 해도 만약에 야당과 합의가 되냐면 탄핵이냐 하야는 선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야도 정치적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옵션이 될 수도 옵션이 있다.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탄핵이냐 하야에서는 하야의 무게를 뒀는데 그것을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 순간 탄핵이냐 아니냐로 가는 겁니다. 예.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상정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거는 선택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정치 일정을 리더하고 또 자신들이 정치를 내놓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문제지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런 걸 제시한다? 국민들이 새누리당 공범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탄핵이냐 아니냐는 상황이 오버린 거예요. 내일. 그렇다면 탄핵이 오히려 전국을 수습하고 그래도 촛불 민심을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 촛불을 집으로 현업으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이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면 저희 비박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의원님들도 냉정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몇 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찬성. 얼마 전까지는요.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비상시국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저희 대표자와 제가 이제 실무자 연석회의를 하면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과 고민과 함께 왔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찬성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중도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200표의 탄핵 가결 수는 넘는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 가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의원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통과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박 입장에서는 탄핵이 되면 그 자신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하기로도 뭐 2인 1조 얘기도 한번 했었고 2인 1조의 협박이 있는 것 같다. 제보에 따라 보니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 보니까 그런 압력이 이 의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자기가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 것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 한 분이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원총 공개적 발언으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 저한테는 그런 전화나 의원님은 입당을 워낙 일찍 정하셨으니까요. 전혀 없는데 아 정말 이럴까. 이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현재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탄핵 표결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거나 또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공개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의원총회에서 있었습니다. 뭔가 있겠네. 안타깝고 정말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인 1조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뭐 맨투맨으로 붙어서 조금 유연한 방식으로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읍소하거나 기타 등등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도 같은데. 근데 의원님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또 특히 이번에 있긴 있군요.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순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무조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그만둬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진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 촛불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탄핵이거든요. 탄핵이라는 게 이름이 조금 무서워서 그렇지 사실상 대통령이 거친 모든 거친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이제는 조용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수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논리, 합리적인 어떤 주장들이 저는 좀 중도층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또 부탁도 드리고 싶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이후로 이제 좀 유연하게 1대1의 방식으로 이렇게 연락 오고 이야기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런 거 있죠, 시도들이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전화는 안 오니까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글쎄요. 있다는 표정인데. 아까 밖에서 얘기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마 이분은 표창원 의원 열성 지지자인가 봐요. 청문회에서 워낙 잘하셔서 표창원 의원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 괴롭힌 거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지지자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표창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양식을 어떤 한 개인이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언론도 아니고. 언론도 전화가 와서 실명 게재를 물어보거든요. 저는 실명 게재를 허락했기 때문에 각종 방송에서 제가 탄핵 찬성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지 타인에 의해서 강요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그 대해서- 부분에서 사실 뭐 그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도 사랑하고요. 네. 고맙고요. 어쨌든 표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늘 방송에서 토론도 같이 했고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하고 뭐 악수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해를 했습니다. 다만 서로 이런 방식 정치를 대한 방식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표창원 의원과의 감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꼽은 청문회를 제대로 스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제대로 청문회 정신에 맞게 질의하고 성과를 낸 의원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하신 분이고 이제 탄핵 의결이 내일인데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불러서 혼을 내줄 분으로.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
자주자주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